하루 일과가 끝나면 더 활기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도시와는 다른 화려함이 있고 이국적인 분위기로 압도되는 곳. 매콤한 향신료가 코끝을 자극하기도 하고 유명한 중국 음식들이 입맛을 다시게 하는 곳입니다.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이색적인 길거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又辣又臭又香，说不出来的感觉，不好说。 굳이 중국을 가지 않아도 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이곳은 서울 속의 작은 중국으로 불리는 대림동입니다. 최문길 씨의 출근 시간은 새벽 4시 30분입니다. 대림중앙시장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집. 족발부터 순대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가 얼마나 되셨죠? 엄마 아빠는 한 20년 넘을 거예요. 저는 5년 조금 넘었어요. 최문길 씨 가족은 한민족 혈통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제한중국 동포입니다. 중국에선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이거 뭐야? 이 안에 뭐야 이거? 이 가게의 실질적인 사장님이신데요. 아버지 최재열 씨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져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아. 가니까 좀 더 청소하는데. 이거는 왜 태워요? 아니 털이 있잖아요. 털이 있을까? 혹시 털이 있을까 봐. 지린성 매하구 조선족 마을에 살았던 최재열 사장은 1996년 10월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오기 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친척 초청을 해서 건너온 사람 많아요. 네. 와가지고 돈 좀 벌이가 가서는 농사도 안 짓고 돈을 쓰고 하니까 참 부럽더라고 확실히. 여기서는 그 농사 지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오기를 마음먹었죠. 불법 체류자로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을 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조카 세 남자가 새벽부터 매달려 준비한 음식들이 진열장에 채워집니다. 조금은 낯선 중국식 요리와 한국식 토종 순대입니다. 오늘 첫 손님. 네, 요거 두 개 큰 거 여기 친구들 모여서 놀러 가는다고. 그리고 소지 있어가. 네, 여기 순대 맛있어요. 어느 산에 가요? 산에 가는 거 아니고 바다에 놀러 가요. 바닷가. 배 타고 낚시 가요. 낚시? 예, 낚시 가요. 맛있게 드세요. 당신 저 불법 내내셨죠?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중국에 못 들어갔댔어요. 12년 동안. 그래가지고 뭐 저게 2005년도에 한국 정책에 불법들 2005년도에 갔다가 1년 있다 오면은 합법 배출돼가지고 제가 중국에 2005년에 들어갔어. 딱 당시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이 뭐 키워 뭐 이렇게 컸어요. 뭐 4살 9살 때 조명 놔두고 왔는데 그 당시 참나 돈이 정말 막 돈에 정말 뭐 저수했대. 정말 돈이 뭔지 내가 애들인데 정말 뭐 큰 죄를 진 것 같아 그 당시.
아들하고 탁 만날 때 정말 애들 참 부모 사랑 한 장 받을 때 돈 때문에 정말 그냥 뭐 떼놓고 돈 벌러 와가지고 애들이 크니까 부모 사랑 어렸을 때 못 받고 이마에 크니까 아 정말 죄책감이 정말 들더라고. 자식들 커가는 과정을 보지 못한 한 때문에 돈을 벌어 중국으로 되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삶의 터전은 이미 이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빠가고기 이거는 이거 사가. 아, 빠가사리? 까가살인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아침상. 20년을 떨어져 살다 함께 산 것은 이제 겨우 5년째입니다. 우리 동네는 조선족들이 많아서 이렇게 풍습이나 먹는 습관이 똑같아요. 예술이나 똑같아요. 한국이 좋고 대림동이 좋아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최재열 씨는 귀화해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는 찹쌀순대 비법을 며느리 김현양 씨는 전수받았습니다. 찹쌀과 선지에 시래기, 민들레, 미역을 갈아 넣은 이 순대는 중국 내 조선족들만 먹던 음식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직접 하던 작업을 아들 내외가 오면서 현대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뜨거울 때 말아야지 식으면 뻣뻣해서 안 말려요. 저는 이거 못해요. 하면 다 넘어지고. 제밖에 못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불법 체류와 차별을 이겨가며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잇는 최문길 씨. 초창기 입국한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2008년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도가 생기면서 뒤에 입국한 자녀 세대들은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 세대는 아무래도 애기 중국에 놔두고 오고 하면 더 열심히 그 세대 분들은 더 열심히 했어요. 진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어린 애기를 놔두고 와야 더 열심히 그만큼 해줄 수 있으니까.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나와 대림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꽃빵, 호떡, 전병 등 중국식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김광yok 씨도 귀화한 중국 동포입니다. 맨손으로 와 성공한 중국 동포라는 소문이나 언론 인터뷰, TV 출연으로 대림시장 유명 인사입니다. 와, 순식간에 꽃빵이 완성됩니다. 달인도 울고 갈 실력인데요. 맛집뿐만 아니라 볼거리가 많은 것도 대림동의 매력입니다. 중국인이 아침 식사로 먹는 찐빵. 한국식 찐빵과 달리 속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고 신죽이든가 뭐 그런 죽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식으면 있잖아요. 구워서 먹어요. 프라이드 판에다가 기름 싹 조금 넣고 이렇게 계란 무채가 살짝 구워가 아침에 죽에다 먹고. 우리네 간식인 꽈배기와 똑같이 생긴 이것은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즐기는 여우 티오아입니다. 김광용 사장의 꽈배기는 중국인들의 입맛은 물론 한국인들의 입맛까지 잡았습니다.
대림동의 명물이 된 꽈배기와 찐빵을 팔아 대림중앙시장에만 가게를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넘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3년이요. 아, 13년. 처음부터 장사하신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일하다가 예. 그다음에 돈 좀 모아가는 여기서 가게 먼저 여기서부터 하게 됐죠. 이제는 한국에 이제 완전히 정착하고 이제 한국에서 완전히 국적을 취득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노가리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족이에요? 네. 한족? 이 집의 또 다른 매력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에 500원, 1,000원씩 받아 월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김강육 씨만의 경영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인력 시장이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면 일거리 못 찾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경제도 안 좋은데 그리고 이게 빵이 제일 싸거든요. 지금 이게 일반 간단하게 떼우고 뭐 내가 진짜 하루 일 못해도 이거는 뭐 하루 충분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이래 만드는 빵이 중국 돈바들이고 중국 원래 사람들 와가 먹어도 입맛이 맞으니까요. 이래 선호도가 좀 높지요. 지갑이 얇아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게는 항상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방금 왔어요. 맛있어요? 따봉? 대림중앙시장에 중국 동포들이 넘쳐나면서 주변으로 상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만 해도 환전소, 여행자 식당, 채 20곳도 안 되던 중국 동포들의 가게가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공무원이었던 김성학 대표. 나를 가운 줘요. 저기 가운 달라게 저기. 지금은 냉면집 사장님입니다. 주방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지만 변함없는 냉면 맛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주방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这个冰箱，这个冰赶紧打起来呀！什么时候就别感觉，打完了2-3天，2-3天就这样。那个厂长，这个冰这么多的话，不起作用。另外， 연변 냉면의 특징은 바로 소고기 육수입니다. 이모. 이 마늘하고 생강. 조사 줬는데 어제 거기다 넣었습니다. 이거 안 돼. 쪼사야 돼. 이렇게 썰어 놓으면 안 돼요. 예, 다시 해요. 예. 중국 10대 면 요리에 선정된 연변 냉면은 중국 동포만의 전통 음식입니다. 아주 시원해. 예, 이 정도면 됐어요. 중국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평양냉면 발전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하는 한의학 방법으로 신체 건강하게 산 음식 드셔도 차지 않게 만든 것이 이겁니다. 이 중에 많은 한약재를 조합해 가지고 연변냉면에서 특별히 부드럽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예, 소화도 잘 되고요. 예. 메밀을 주 재료로 한 연변 냉면은 특별한 제면 비법으로 쫄깃함이 살아 있습니다. 장안동에서 시작한 냉면 가게는 시작하자마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중국 공무원으로서
출입국 문제로 파견되었지만 숙명처럼 냉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포들이 위해서 음식을 한다는 것뿐이 아니라 이분들이 고향 생각하는 마음, 그 가족을 그리는 마음, 그렇게 내가 잘했구나. 그래서 이래서 이 장소는 동포로 달리는 장소 됐어요. 그 후부터는 또 무슨 현상이 생겼나. 고향을 떠나서 12년 동안, 20년 동안은 고향 친구들이나 그 고향 뭐 동창들은 못 본데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반가운 모습. 연변냉면이가 전반 중국 동포 사회의 힘이죠. 힘이 된 겁니다. 돈 버느라 바빠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는 중국 동포 부부입니다. 대림동 연회정은 중국 동포의 전통이 살아있는 특화된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 있는 동포들이 집안 잔치를 이곳 대림동에 와서 합니다. 의식주에서 관혼 상제까지 대림동은 중국 동포의 수도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중국 동포의 역사는 대략 150년 전입니다. 1860년대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으로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옮겨간 것이 이주 역사의 시초인데요.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둥베이 지역으로 가는 이들이 급증했습니다. 또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 때 수탈이 심해지자 만주로 이주했는데요. 1980년 이산가족 찾기로 한국의 친지들과 연락이 닿으면서 중국 동포의 입국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돈을 벌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 동포들은 공장이 많고 집값이 저렴한 가리봉동에 정착했습니다. 가족을 중국에 남겨두고 혼자 혈혈단신 들어온 동포들은 가리봉동 쪽방촌에서 생활해 자연스럽게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단속과 재개발 등으로 더는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리봉동을 떠나온 중국 동포들은 교통이 편하고 비교적 집값이 싼 곳을 찾았는데요. 때마침 화재로 쇠퇴해가고 있는 대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지금의 대림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림동에는 약 3만 명의 중국 동포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요. 대림중앙시장이 있는 대림 2동은 전체 주민의 90%가 중국 동포입니다. 대림중앙시장에는 85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이 중 3분의 1을 중국 동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유입되면서 원주민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현실은 원주민 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신 얼마나 잘해. 아내와 함께 대림중앙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석 씨. 중국 동포들 덕분에 중국까지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뭐 드려요? 1kg 얼마냐요? 그거 1kg에 8,000원입니다. 1kg에 8,000원. 대림동 토박이로 대림동 중국 동포타운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이거 맨 처음에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차이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주민들이
그분들이 몰려오시는 거를 내쫓을 수도 없고 환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내쫓지 못할 것 같으면 같이 이 상생을 하자. 상생하는 길만이 서로 살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한테 많이 그걸 홍보도 하고 이해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지요. 대림동하면 쓰레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중국 동포들이 밀려오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원주민과 중국 동포들은 봉사단체를 만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고 개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전엔 쓰레기가 있더니만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어진 거야. 서로가 자기 앞에만 쓸어보면 깨끗하잖아, 언제나. 근데 이제 이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 참, 진짜 깨끗했어. 정말. 더 말도 2, 3년 전에 맞더니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80%도 왔어, 80%. 대림동 하면 또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나요? 불법 체류자, 범죄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범죄 영화가 대림동을 배경으로 제작돼 불안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사건 사고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대림동에 대한 보도에 대림동 원주민과 동포들은 뿔이 났습니다. 지금은 바람쐬야 그렇지. 동산은 바람은 시득한 거지. 치안을 해결하고 안전한 대림동을 만들기 위해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매일 대림동 곳곳을 돌며 나쁜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대림동 쪽에 한번 와 보시라고 저는 많이 그 권고하거든요. 한번 와 보셔가지고 진짜 그러냐고 그리고 대화해 보게 되면 진짜 안 그렇네. 사람 사는 데는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다고 사람도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게 다 틀리다고. 사람 나름이지. 거기 한 사람 나쁘다 해서 일과상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는 틀리는 거라고. 제가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그 말씀은 맞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많고 제가 일부러 또 아는 사람은 대림에 일부러 데려와요.